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제 김태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 김종배 평론가는요. 네. 친문 당권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랑 연관시켜서 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8월에 있는 전당대회까지 갔는데 당내 역학구도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내 역학구도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당 안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화의 요인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의외였던 게 저는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차에서 딱 정확히 과반 달성을 하면서 1차 네. 투표에서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의외라면 의외였지, 사실은 김태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당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네. 그 문제는 김태년 그 의원이 그런 원내대표로 그러니까 선택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 1년 전에 이인영 의원하고 이제 그 경합을 벌여서 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 번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또 작용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능력이라든지 이것도 일정하게 어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해찬 대표하고 가까운 측면들도 좀 뭐 조금만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그러면 완전히 그 결이 다르고 개가 다른 두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그 이 백그라운드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 그 차원에서 어떤 당선 요인을 찾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심이 작용했다 그러면은요. 이 여당의 그것도 수표 여당의 원내 지도부를 바라보는 청와대도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럼 당심이 뒷받침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줬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주목을 할 텐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당청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어떤 물 흐르듯 원만하게 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떤 뭐 당대표 선출이라든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거중과 조정을 뭐 거중 조정이보다는 원격 조정을 하면서 청와대 어떤 복심을 심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포착된 바가 없고, 여기에는 일정하게 노무현 정부 때의 당청 관계에 대한 교훈이,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서 작동이 된 부분이 있다. 사실은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당청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청와대도 일정하게 자제하는 부분이 있었고 서로 선을 지키는 부분이 있었고, 그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저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이 독자적으로 갈 거냐? 그럴 여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타 모두가 인정하는 게 이번 민주당의 어떤 그 총선 승리의 1등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서 사실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 당이 다른 소리를 낼 이유도 없고 여지도 없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도 국난 극복이 제일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난 극복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이 상당히 어떤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조화롭게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당청이 일심동체가 돼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좋아요. 그 여당이니까 청와대하고 똑같은 목소리 내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민주정당이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김태년 의원도 이번에 당선되고 그 일성이 이제 일하는 국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일을 해야 되죠. 일하라고 뽑아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라고 하는 그 입법부는 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서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상, 협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일하는 국회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야당에 대한 그 협상, 배려 이런 게 좀 작동할까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 보면은 그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 흐름이 좀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죠.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여당이 다른 이야기 일체 못하겠죠. 네. 청와대의 의중이 저는 100%, 120%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네. 좀 보태면 예를 들어서 근저에 있었던 예가 하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70%에게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당정 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이 있었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래는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견이 그러니까 노정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경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청 관계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내내하는 어떤 그 정당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갈등으로 가지를 않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일찌감치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100%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써 네. 가능성을 열어놓았고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정이 협의를 하도록 그냥 열어준 거죠. 개입을 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가지고 정부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해 들어가는. 네. 다시 말해서 방향만 잡아주고 과정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그러니까 논쟁을 하거나 토론할 건 열어주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모범적인 당정 내지 당청 관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거수기 여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거기 될 거예요. 그때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죠. 그 자리까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말이죠. 완전히 물러 쫓아낼 것처럼 네.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좀 보기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당내에서 이제 우리가 쭉 겪어왔습니다만은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또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가 많이 압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어요. 저희가